자유한국당 이 전당대회 시기로 또 시끌시끌하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한 내년 2월, 3월 이쯤에 하기로 했습니다. 정해놓은 건데 뭐 미루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당장 내달에는 원내대표 경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국당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6, 70%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드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 경선된 표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들썩들썩하게 되죠. 일단은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전원책 조광투기 위원 간의 분란으로 지금 언론은 다 보도합니다. 예,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보수 통합 문제, 뭐 태극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있었는데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단 전원책 위원은 보수 대통합까지 염두한 통합 전대를 하려면은 비대위 활동 기간을 내년 6, 7월까지 늘려야 된다. 그럼 전당대회도 그때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위원에게 조광특위 스케줄을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했다. 그러나 전 위원이 흔쾌히 동의하진 않았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조광투기 위원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전원책 위원은 그 소속 위원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당 안팎에서 자꾸 비대위 활동 기간이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2월 말을 전후로 비대위를 정리하겠다. 더 이상 늦어질 수도 없다. 이러면서 조광특위를 비롯해 모든 하위 기구들이 이 일정에 맞춰달라. 여기에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위 기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원회의 하위 기구가 조광특위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위계적으로 맞는 말인데 좀 뼈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리네요. 예. 최근에도 이제 김 위원장은 비대위와 조광특위가 갈등을 가질 사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뜻도 되지만은 위아래가 엄연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이야기였죠. 위아래가 엄연하니까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시기 문제는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라는 게요. 비상기구지 않습니까? 예. 뭐 투표나 선거나 전당대회로 된 게 아니라 뜻을 모아서 추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든 비대위라는 건 무작정 오래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 보통 선거 앞에다가 해놓는데 이건 이제 선거 앞에다 해놓은 게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2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근데 비대위 임기랑 조광특위 임기는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죠. 이게 조광특위는 비대위보다 무조건 두세 달 빨리 끝나야 돼요. 조광특위가 먼저 활동을 종료해야 그렇죠. 전당대회를 치를 수 예, 있죠. 조광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정해야지 그에 따라서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도 정해지고 그래야 전당대회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국당 지도부 생각은 올 연말까지 당협위원장 교체를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 2월 전당대회가 가능하고 그럼 당연하게 조광특위는 연말에 끝나는 거죠. 예. 그 연말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 근데 이제 성탄절 뭐 이러면 한 달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 한 달은 정기국회 예산심사잖아요. 그렇죠. 벌써 지금 조광특위에 대해서 관심 많이 떨어졌어요. 실은. 예. 그러니까 탈락자 명단을 발표할 때까지는 뭐 이미 관심 끌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원책위원회 좀 뭔가 개인기로는 더 이상 힘들다 이런 거죠. 조광특위를 한 달 반, 즉 연말 안에 활동을 끝낸다는 얘기는 누구누구는 탈락, 누구누구는 안 탈락 이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예. 결론 내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 마지노선 정해놓고 이 안에 어떻게든 해라 이거죠. 네. 예. 그 이런- 중간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배치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이니까요. 달인데. 예. 예. 일단 이제 뭐 친박계하고 탈당파, 복당파 간의 이제 세력 싸움 양상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 실제 숫자로 보면은 친박계가 더 많은데 당내 여러 이니셔티브는 복당파가 쥐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계속 갈 거냐 말 거냐인데 그래서 뭐 이제 화합형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색깔이 짙지 않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전당대회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친박계 핵심, 뭐 복당파 핵심은 나오지 마라. 예. 그렇죠. 최병길 비대위원은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위 친박과 탈당파 모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일 것이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탈당파하고 친박 빼면 사람이 없는 거니까 워낙에 그 짙은 사람은 나오지 마라 이런 거겠죠.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지도부하고 각을 세우는 강성 친박계가 독자 후보로 내면은 그 반대쪽도 우리도 세워야 된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친박계선 뭐 유기준 의원 등 중진들이 결국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조금 이렇게 업고 나선다. 그러면 예. 원내대표 이기고 그걸 여사를 몰아가지고 뭐
전당대회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유기준 원내대표 뭐 이분들이 이제 한 6명이 만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완전 친박당인데요, 네. 다시. 근데 뭐 이게 그 뜻처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요. 조광특위는 더 관심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전 의원이 비대위 임기를 늦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결론 못 내니까 예. 일단 늦추고 보자. 그렇죠. 모르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